1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이 1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도심지가 있죠. 그러면 중심지의 트리플 역세권. 자, 1km 이내. 자, 여기다가 이제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생활권 중심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 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뭐 한다?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 뭐를 정비? 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종전에는 심했던 것을 규제를 최소화 시켜줍니다. 규제를 뭐 한다고? 자, 건축 규제 등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정한 구역. 이것을 무슨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자, 동대구역 환승센터 들어선 그런 지역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봤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지정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는 국장이 정하고 18년도 1월 1일부터는 국장 대신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자, 그럼 결정권자가 지정하는데 결정권자 중에서 시장군수는 제외하고 시장군수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이 사람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규제구역의 계획을 수립해요. 그게 바로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규제구역 계획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야.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지고, 그 다음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 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전부 다 뭐에 의한다? 이 계획에 의한다. 그래서 이 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최고한다. 그래서 기건이 반드시 들어간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자, 문제 14번에 문제 볼게요. 옳은 것. 시도, 대도시장 및 국토부 장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형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의 전부 일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정확한 설명이죠. 지정권자도 맞고 목적도 맞고 맞습니다. 2번. 건축구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 이거는 거꾸로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법에 무슨 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그럼 거꾸로 특입, 이거는 아니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슨 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입특. 그러니까 거꾸로 되었으니까 틀렸고.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강화할 수는 없다 했는데 완화, 강화가 다 됩니다. 그렇죠? 틀렸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1km인데 10km 이내에 틀렸고.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이 4번은 우리가 보통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km 이내다. 10km가 아니고 몇 킬로? 1km 이내다. 자,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누가 정한다? 모든 계획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 국장.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좋아요. 자,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곳을 모두 고르고,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도생. 자, 그럼 도심지, 그 다음에 생활권 중심지역, 그 다음에 거점, 그 다음에 31km.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주공. 자, 그리고 재생. 요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다 같이. 도생 거점, 31km 주공재생. 시작.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내가 자료를 하나 준 거를 보시면은 꼭 오늘 자료 여러분 읽어보면 꼭 외워야 될 것 딱 중요한 거 많아요. 요런 걸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요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도생거점 31km 주공재생. 시작. 도생거점 31km 주공재생인데 도심지, 생활권 중심지역, 거점 시설, 그리고 3개 이상 트리플 역세권이죠. 노석이 교차는 1km 이내. 그 다음에 주거와 공업지역의 정비, 그리고 도시재생. 이러한 지역이 바로 뭐다? 우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볼 수 있죠. 그럼 기역도 맞고 리언도 맞고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리얼은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하고 무슨 지역? 공업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리얼 틀렸고, 미엄은 재생이 맞고요. 그러면 기역, 리언, 디귿과 뭐야? 미엄이 리얼 빠지고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 정답.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문제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박스 문제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생 거점 31km 주공재생. 시작. 도생 거점 31km 주공재생.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문제 16번으로 갑니다. 용도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용도지구 원래, 자, 용도지구에 관한 것은 원래 시험 문제 틀림없이 나오게 됐어요. 그 용도지구는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해서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이라고 했죠. 생각이 나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 시작.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 자, 그럼 여기다가 경관지구는 자시특입니다. 자시특으로 세분이 되고, 이 특화 경관지구 요거를 여러분 특별히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취락지구죠. 취락지구는 용도지구 중에, 지역 중에서 용도지구 중에 유일하게 특정된 지역 안에서만 지정되는 지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는 우리가 취락이 불악이야. 불악, 마을이야. 그럼 취락지구인데 이 취락지구는 특정된 지역 안에서만 지정돼요. 유일하게 특정된 지역 안에서만 지정되는 지구가 취락지구밖에 없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취락지구는 녹관, 농자, 개도 안에서만 지정이 돼요. 어디 안에서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안에서만 지정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자, 녹관, 농지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 이게 자연취락이야. 무슨 취락? 자연취락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무슨 취락? 집단취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지구인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복특으로 세분이 됩니다. 다 같이. 주산관, 복특. 시작. 자, 주거개발진흥지구고,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고,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고, 복합개발진흥지구고,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거 우리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복합개발진흥기구는요, 둘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 주거와 공업과 같은 이런 둘 이상의 기능. 요거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 4가지 기능. 자, 이 주거, 산업유통, 관광, 복합 이 4가지 기능 외에 기능을, 자, 개발을 4가지 기능 외에 지역의 개발을 뭐 한다? 진행하기 위한 것이 특정 개발진흥지구야.
자, 그래서 요거 둘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가야 돼요. 자,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복합개발은 2개 이상 기능이고, 요거는 이 기능 외에 지역의 개발을 진행한다. 그거 기억. 보호지구죠. 보호지구는 역중생이 됩니다. 다 같이. 역중생. 시작.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되겠고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가 되겠고요. 생태계, 보호지구가 돼요. 자, 그럼 저 요거, 여기 우리 그 풍납 토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고,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만 정합니다. 고도는 최고 한도만 정합니다. 옛날에는 최저 한도도 규제했는데 지금은 최저 고도지구라는 게 없어요. 최고 한도만 규제한다. 요거 바뀐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방화지구 세분이 없고 방제지구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하고 자연방제.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무슨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지구, 복합용도 지구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복합용도 제한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이제 용도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특정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용도 지구가 있는데, 요것도 구분을 해주세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자, 특정시설, 청소년이라든가 학교죠.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시설에 주거기능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시설의 설치를, 입지를 제한하는 것. 제한을 하기 위한 지구가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 복합용도 지구는 완화하는 거야. 제한이 아니고 뭐라고? 완화. 이 완화와 제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특복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세분이 되는 게 경치개보방 이거죠. 그래서 다 같이 경치개보방, 경관, 시락, 개발진흥, 보호, 방제지구, 이게 세분이 되어 있고요. 자, 또 경관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요거는 경관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관지구는 지금 세분돼 있잖아. 세분돼 있는데 이거는 추가 세분이 가능해. 무슨 세분이 가능하다? 추가 세분이 가능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안 돼 있잖아. 세분이 안 돼 있는데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현재 세분이 안 돼 있지만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거고, 경관지구는 세분돼 있지만 추가 세분이 가능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조례로 세분이나 추가 세분이 가능한 게 경특.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 용도지역 안에 건축 행위 제한은 전부 다 뭐로 정하느냐? 조례로 정해.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그게 특례가 있어. 특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고도지구야. 무슨 지구? 고도지구에 의한 건축 제한은 뭐로 정한다? 장선씨. 고도지구의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계획?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집단지락지구. 집단지락지구의 행위제한은 어느 법? 그린벨트니까 개특법. 어느 법?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다 원칙은 조례인데 이거는 대통령령이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개발진흥지구.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안에 행위제한은 개발계획이나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개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하고, 개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없으면 그때는 조례로서 제한을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자, 요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용도 지구에 관한 전부 다 하니까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 16번. 용도 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국계법상의 용도 지구가 아닌가? 혁화 경관 지구 맞죠? 시가지 방제 맞고, 생태계 보호 맞고, 복합 개발 진흥 지구 맞고, 공항 시설 보호 지구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공항 시설 보호 지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학공항고. 이게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로 바뀌었어요. 무슨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로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17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상호관계,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이거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서문노트에 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기다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의 관계를 잘 설명,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문제를 낸 거야. 자, 1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되 필수적이다. 참 멋지는 말이네요.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되 필수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생각 없이 맞다 하면 큰일 난다. 필수적이다. 한번 봐봐. 자, 그럼 볼게. 국계법에 용도 지역의 지정, 용도 지역은 자, 용도 지역의 지정은 자, 앞에서 특례 배워서 안 배웠다. 특례 배워서 안 배웠다. 자, 페이지 35페이지. 자, 용도 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뭐를 정한다? 자, 34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위에 원칙. 용도 지역의 지정은 원칙은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보입니까? 그 다음 오른쪽 2번 35페이지 중간에 2번 지정의 특례.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지정되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인접적으로 지정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 특례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이라 하는 말은 틀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지정되는 게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그거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정하되 필수적이다 하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오케이? 특례가 있다 이거야. 특례. 자, 2번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틀렸네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아니잖아. 택지개발지구로 해야 돼. 이거 고치세요. 예정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예요. 무슨 지구? 이거 빼야 돼요.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 본다. 그 말은 그렇게 하면 맞아. 자, 그럼 그거 예정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준주거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할 수 있다. 맞네. 준주거 건폐율 최대한도 70, 용적률 500% 맞고, 상업지역 속의 위락과 방화지구를 중복화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말이에요. 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는 중복 지정된다. 오케이. 맞아. 일종 전용 주거 지역 및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거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 되죠. 그 다음 일종 일반은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안 되죠. 그럼 이거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다 세울 수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옹구레미. 야, 진짜 이거 문제는 참 좋은 문제인데 옥에 티가 하나 붙었네. 2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입니다. 이거 문제가 이렇게 된 게 선생님이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불과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도시적으로 됐던 게 택지개발 예정은 빠지고 택지개발지구로 바뀐 게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깜빡하고 안 고친 거야. 그래서 예정이란 2번에 예정이라는 말 빼면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하는 거예요? 1번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부담한다.
지수공수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그라미. 맞습니다. 이게 지수공수지에 기반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2년 2천만 원 맞습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에 관한 이 법,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할 때는 국유재산관리청이 관리하고 자치단체가 할 때는 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 같이. 그리고 국가가 관리할 때는 누구라고요? 국유재산관리청이고요. 자치단체가 할 때는 누구? 조례로 정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하면 높이와 깊이 기준은 설치로 인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수익권 행사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하여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이리 보세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시골에 할머니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마당에 고압 철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 그 이렇게 전파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손실보상을 받는데 어느 법이라 했어? 내가 철탑. 아, 전기잖아. 전기사업법. 아, 참네. 그리고 내가 동성로에 빌딩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밑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 이럴 때 내가 보상을 받는 법이 무슨 법이라 했어? 도시철도법 했잖아. 아, 참네. 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구만. 자, 그래서 도시철도법하고 무슨 법? 전기사업법이 바로 따로 법률로 정하는 따로 법이에요. 알았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당해 공동 수용돼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일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일까? 자, 2년 2천만 원이죠. 자,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에 의함이 원칙이나 관계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또 설치관리할 수가 있고 국가계획으로 할 때는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아, 좋아요.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데 이거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규정에 의하는데 예외적으로 협약을 구성할 수가 있고 협약이 구성이 안 되면 도지사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그 인천국제공항 이거 설명했죠. 그때는 인천국제공항관리공사가 이걸 관리한다. 그게 법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자, 공동구 수용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라고요? 2년 2천만 원이죠. 여기 1년 1,000만 원 캐서 틀린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럼 여기도 소분노트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자, 그러면 자, 페이지 자, 여기 50페이지에 공동구 한번 봐봐요. 자, 그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키고 거기 보니까 공동구의 수용 의무 보입니까? 전선로 통신관로 이런 것들은 수용해야 되는데 가스관이나 하수관로는 심의를 거쳐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수용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 왜 줄 안 치세요? 줄 쳤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그 내가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고도 내가 보면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에 근데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다른 데 가서도 아 참 잘 만들었구나 좀 모양만 좀 이쁘게 할 걸 그게 좀 아쉬웠어 그랬는데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19번. 기반시설의 유형과 세분으로 가장 타다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용도 지역은 끝났어요. 뭐 끝났어요? 지역지구 끝났다고요.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 다시 제갈량시 네? 제갈량시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시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다 같이 지구기사지. 시작. 자, 지구기사지. 다 같이 지구기사지. 자, 그럼 이제 용도
지역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 뭐 용도, 구역. 이거 왜 지정해요? 국토의 난개발을 뭐 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방지를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기반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걸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리고 이제 복합 개발한다. 무슨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자, 이게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인데, 지, 구, 기, 사, 지. 다 같이. 지구 기사지. 시작. 그럼 이 지역, 지구는 끝났어.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에 관한 이 계획을 공부를 하자.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이 뭐냐? 기반시설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을 뭐라 했어? 기반시설. 그럼 이제 그 기반시설로 법으로 정한 게 교공, 유공, 방보, 환. 이렇게 해서 몇 가지라 해서? 7가지. 교통시설에서 어디까지? 환경, 기초시설까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시 안에 들어오면 좋은 게 유통 공급이야. 무슨 공급? 자, 나가면 좋은 게 냄새나고 더러운 거 환경, 기초. 환경, 기초에 어떤 거야? 폐차장, 하수도, 그렇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게 뭐다? 방제시설. 무슨 시설? 자, 사람의 생과 사, 사람의 생과 사와 직결되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 뭐다? 종합병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 가죠. 화장장, 뭐, 도축장, 종합병원,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의 생사와 관계되는, 죽음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걸 보건위생. 무슨 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교통시설. 무슨 시설? 그럼 이동하기 위해 철도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항만, 공항, 그렇죠? 도로, 이런 게 전부 다 교통. 자, 그 다음 그거 만들고 짜투리 땅에다가 공간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를 즐겁게 하고 문화, 공공문화, 체육시설. 무슨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이런 모든 7가지를 우리가 기반시설. 그럼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결정이 된 시설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무슨 시설?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뭐를 한다? 사업. 뭐 한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여기다가 도로 깔기로 도로가에 여기다가 공원 만들기로 결정을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돼.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자, 결정고시가 되면 2년 내에 예산 따이자. 예산 따는 게 뭐라고? 단계별 집행계획.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하고? 공고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뭐 합니까? 시행자를 지정을 해.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가고시합니다. 무슨 고시? 인가고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무슨 사업? 자,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줘야 될 부분이 지금 이부터야. 여기부터니까. 자, 그러면 18번 우리가 보면 되죠.
아까 18번 했고 19번 기반시설의 유형 및 세분으로 가장 타당한가. 자,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지하도로 등 맞고,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자, 이거 그럼 여러분 도로 세분도로인데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고속도로 틀렸네. 나도 틀렸다. 일자 보자 꽃꽂이 시작. 일자 보자 꽃꽂이 시작. 자, 고속도로가 아니고 고가도로에 무슨 도로? 고가도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무슨 도로? 고가도로야. 이거는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의 도로고 국계법의 도로가 아니다 이래요. 자, 2번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주차장은 교통시설. 무슨 시설? 교통시설 틀렸고. 유통공급, 유통업무, 시장, 상하수도. 상수도, 수도는 맞는데 하수도는 환경기초니까 틀렸고. 공공문화체육, 문화체육시설, 군사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군사시설하고 아파트, 교회 이런 거는 기반시설 아니에요. X. 환경기초 내다 버리는 거죠. 폐기물 처리, 폐차장, 하수도 맞죠? 정답은 5번이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 기반시설 유형 나오면 여러분 기반시설 유형은 환경기초만 좀 주의하십시오. 뭐만 주의하라고? 환경기초만 알면 웬만하면 다 맞아. 자, 20번. 보기 중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의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 내가 이야기했죠.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 그러니까 공익성, 공공성, 복지성이 강한 것. 자, 우리가 우여사가 시집을 갔는데 총각집 맏며느리로 제사가 15번이야. 이거 곤란하잖아. 그래서 맨날 제사를 한 달에 2번씩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신랑 보고 제사장 보러 가라 하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짜증을 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운전학원에 가서 면허를 따가지고 시장 가고 도서관 가고 청사 가고 그 다음에 헬스장 가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폐차장 가고 사람은 장례식장 가고 종합병원 가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한 시설들은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유치원 맞아요. 특수학교. 그 다음에 장례식장, 봉안시설 중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시설 500 미만의 도축장 다 맞아. 터미널, 도심공항 터미널 가면 서울에 가면은 도심공항 터미널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삼성동에. 그럼 거기서 딱 표 끊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필요 없어졌어. 왜? 동네마다 정거장 1200번, 6200번 이래가지고 공항버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광장, 건축물 부설된 광장을 제외한 광장, 공원과 유원지 했는데 광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유원지 만드는 거를 이게 시장군수의 허가만으로 했다간 야단나요. 총알 맞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자, 자동차 검사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거는 허가만으로 가능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열공급, 방송통신시설, 시장 좋은 거잖아. 자, 이런 거는 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데 마번, 광장은 유원지, 공원은 반드시 뭐를 결정?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 거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의 조합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 거쳐야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마번밖에 없어.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한 반툼 정도로 보기를 줄여서 내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돼요. 자, 21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이것도 좋은 문제인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둡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매수 청구하면 딱 떠올라야 돼. 자, 여기다가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는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공원 조성 사업을 안 해. 미시행이야. 이렇게 이 시행이 되고 지목이 뭐래? 지목이 뭐라고? 대란 경우야. 그리고 거기다가 건축물도 뭐 한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럴 때 내가 강의했죠. 이 경우에 소유자가 매수 청구합니다. 그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받고 6개월 이내에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매수 여부를 뭐 한다? 통지합니다. 그 다음 매수하기로 통보했다. 그 매수 통보를 했다면 그 통지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할 때는 대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그럼 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자, 그 다음에 부재 부동산 기업의 비업무용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한다고 해놓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아예 매수를 안 하기로 했다, 거부하기로 했다. 이럴 때 거부나 매수를 지원했다. 그럴 때는 3330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층 이하 무슨 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제1종 건생, 3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아. 그래서 3330 시작.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매수 청구는 10년, 다 같이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적은 다시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이걸 머릿속에 딱 새겨주시고 가시면 돼. 자, 그럼 1번. 도시군 계획시설 매수 청구 제도는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군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없이 사건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도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라고 내가 한 거죠. 맞아요. 동그라미. 매수자는 시장 군수가 원칙이나 시행자가 지정이 됐을 때는 그 시행자, 관리 의무자도 있으면 그 관리 의무자도 매수자가 된다. 그럼 매수자는 시장 군수, 그리고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매수자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3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자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와 당해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특광, 특특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 맞는데요. 여기서 3번에 뭐가 틀렸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아무리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리 봐요. 자, 도로 공원 부지로 결정이 되고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야.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조만간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한다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그것 때문에 3번은 틀렸다. 뭐 때문에 틀렸다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시장 군수에게 통지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경우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5번.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채권을 발행하여 뭐한다? 지급할 수가 있다. 오케이? 다 같이 다시 10년, 6월. 자, 그 다음에 2년, 3천만 원, 3330. 이게 매수 청구. 그리고 판례까지. 자,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나대지에 대해 빈 땅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은 지나치게 헌법에 제한을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 판결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가 무슨 제도? 매수 청구 제도가 된다 하는 거 잊지 말라 이거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기반시설 중 환경 기초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잘 물어요. 하수도 냄새나죠? 폐처장 놨다 버려야 되겠죠? 유류 저장 설비는 이게 뭐냐?
유통공급이에요. 무슨 공급? 유통공급이니까 환경기초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 환경기초 맞아요. 수질오염 방기 환경기초 맞아요. 정답은 3번. 유류 저장 설비는 무슨 공급? 유통공급이요. 무슨 공급? 유통공급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좋아요. 자, 23번.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별표하시고, 자, 공동구는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주면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시작. 택도 없다 200만. 그러면 50페이지에 공동구 한번 봐봐요. 자,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정의정 신도시 사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 등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정공도 택도 없다 얼마? 200만 이렇게 보죠. 자, 그럼 공동구에 설치된 경우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의 시설은 수용 의무하고 가스관, 하수관 이런 것 등은 수용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 의무를 위반하면 얼마?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인데 여기 두 가지 알까?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뭐라고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수관 뭐? 가스관하고 무수관, 하수관이라 하는 거 기억하시죠? 가스관하고 뭐하고?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스관하고 뭐하고? 하수관.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이 부담인데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뭐한다? 부담은 점용 예정자하고 누구하고? 시행자가 부담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공동부담이다. 그 다음 공동구 관리자는 6인이다. 특광, 시장, 군수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누가 수립한다? 공동구 관리자가 수립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관리자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을 하고 넘어가시고, 자, 정기점검은 6개월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하고, 정밀점검은 2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을 한다.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4번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공동구 관리의 소요 비용은 누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관리자와 함께 부담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공동구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3번 한번 봅시다. 자,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했으니까 얼마가 틀렸노? 100만이 아니고 얼마? 200만. 딱 걸렸다.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얼마? 2년 2천만 원. 자, 설치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단독이 아니고 시행자와 누구하고? 점용 예정자와 공동으로 부담한. 점용 예정자는 누구야? 전기, 가스공사, 이거잖아요. 그죠? 그들과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누가 정한다?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맞습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아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틀렸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 정도는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동그라미 치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시작. 알아두시고요. 24번. 매수 의무자가 도시군객실 부재 매수 결정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당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 청구한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 여기입니다. 자, 이래 볼게요. 아까 3330이죠. 여기다가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여기다가 반환, 노단은 뭐한다? 제외한다.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거잖아. 자, 그러면
몇 층 이하겠어요? 3층 이하니까 5층의 치과의원 될까 안 될까? 5층이니까 안 되잖아. 3층이 넘으니까. 4층의 다가구 주택 안 돼요. 3층의 동물병원은 근린생활이죠. 몇 종이에요? 2종 근린이에요. 알았어요? 자, 2종 근린에서 여기다가 단란주점, 안마,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되는데 동물병원은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2층의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안 돼요. 3층이 이하라 하더라도.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안 돼요. 단안노다 제외니까. 오케이?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25번. 도시군객시설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시장 군수는 이 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할구역 안에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뭐한다? 시행을 한다.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야? 누굽니까? 시장 군수가 안다 이게야. 자,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관할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역에 걸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했는데요. 여러분 잘 봐요. 이건 머릿속에 이리 봐요. 외우지 말고. 시행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서로 결정이 안 되면 높은 사람이 지정해. 2개 이상의 시도는 국장,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그런데 비용 부담액의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 누가 결정한다고? 비용 부담액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시행자의 지정은 누가 한다? 높은 사람이 지정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럼 여기도 딱 포인트가 뭐가 틀렸어요? 2 이상의 시도에 관할하게 거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했잖아. 시행자는 누구야? 2 이상의 시도는 국장이고 시구는 도지사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걸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알았죠? 비용 부담은 누가 해요? 그래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2번 틀렸죠.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지 않을 때 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될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장, 시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설사업을 뭐한다?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다. 자, 26번. 도시군객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입니다. 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질. 이런 거는 굉장히 학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시행자 지정은 시행자가 누구냐? 자, 이리 봐요.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입니다. 자, 행정청은 몇 명일까요? 행정청은 몇 명? 아, 참네. 국가지자체니까 8명이지. 이제까지 계획을 배울 때 못해서 다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자 몇 명? 8명. 8명이 누구야? 6인, 특박특 시장 구수 플러스 2인. 2인이 누구야? 국장, 도지사 끝. 그 사람이 행정청이지. 아, 참네, 진짜. 왜 그러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 6명만 수립한다 했잖아. 특곽특 시장 군수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해? 8명이 수립한다. 위반한다 했잖아. 8명. 맞죠? 그게 행정청이라고. 행정청은 몇 명? 8명이라고. 8명. 8인. 오케이? 자, 그럼 비행정청은? 비행정청은? 선생님 지금 묻고 있잖아요. 비행정청은?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다. 갑자기 이상해졌어. 공공시행자하고 뭐하고 민간이. 공공시행은 누구야? LH공사, 지방공사, 도시공사 이런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민간이 국계법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라야 된다 했잖아. 면적이 얼마? 3분의 1 땅을 뭐하고 소유하고, 그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야?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뭐가 필요해? 동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했어? 부자. 그래 놓고 또 삼성 에버랜드 공원 했잖아. 삼성 거잖아. 에버랜드 공원이 맞지?
삼성이 시행자가 된 거잖아. 알아서요? 이래요? 이걸 이제 기억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 너가 시행해라. 이렇게 이 사람이 뭐 해줘야 돼? 지정해줘야 되잖아. 이거를 시행자의 지정 고시 받아야만 이들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 사람들을 지정하는 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질은 학문상 특허예요. 왜 특허냐?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 주거든. 왜 특허냐? 시행자 민간인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행자는 독자적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인 공공사업 시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 민간 시행자도 저런 조건을 갖추면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잖아. 권리가 주어지니까 특허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학문상 뭐라고 한다. 특허. 자, 그러면 그 밑에 강학상이라는 말도 있죠. 학문상이 있고 강학상이 있잖아. 자, 그럼 요거는 우리 봐요. 학문상이나 강학상은 같은 말입니다. 학자가 칭하는 말이고 강의를 할 때 칭하는 말이야. 그래서 강학상이나 학문상이는 같은 말이니까 그거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보다 특허다. 그래서 2번이에요. 자, 국계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사업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분할 시행 맞죠? 자, 다음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 했는데,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그 인가권자가 누구냐? 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인가합니다. 그리고 국장도 인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도지사 했으니까 그것마도 틀리고, 국장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용기 확보, 위해 방기, 환경오염 방기 이걸 조건부로 실시계획 인가. 그럼 밑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2번이 잘 모르겠거든. 밑에 딱 읽으면 그 답이 나오잖아 지금. 맞죠? 국장도 할 수 있고 누구도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 인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고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6위는 기후환경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사업의 시행자라 이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입니다. 20%. 2니까 이행보증금이 2니까 20%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이 하는 이행보증금에 예치 의무가 없다. 왜?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예치 의무가 없다. 정답은 권한자가 틀려서 몇 번이야? 2번. 요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 갑시다. 아이고.